가능한 한 발언 시간은 1분 이내로 매번의 시간들은 주시는 게 좋겠고요. 상대의 또 발언 기회를 또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두 분의 자유로운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성 후보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총량제 토론 들어갑니다. 예, 이번 토론의 주제는 김경지 후보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넓게 생각하면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 문제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심판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구청장 선거를 사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유지하고 부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구청장 선거가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지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구청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 유재성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제가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청장 선거에 임하면서 정권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금정구에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역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그리고 계열의 민주당의 후보가 구청장이 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체 일로에 있었던 금정구에 현안 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청장은 집행기관이기도 하면서 독립된 기관이죠, 그죠? 예. 그리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특별히 생각하시는 바가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주도권 토론은 예,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뭐 질의응답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뭐 반론하시거나 또 새로운 제안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경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은 정권의 하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하수인도 아닙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거 잘 챙겨가지고 꼼꼼히 집행만 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 구청장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을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청장은 단순한 행정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명직으로 하겠죠. 구청장은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입니다. 관료사회가 규정과 관례, 관습에 얽매여 하지 못하는 것, 창의적으로 발상해내지 못하는 것, 혁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해내는 정치인입니다. 때로는 없던 일도 해내야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시에, 정부에, 국회에 요구하고 1인 시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 그것이 구청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청장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제안하신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거부했으니까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국회의원의 힘으로 못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에 당선되면 저의 권한으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가장 먼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김경지 후보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혹시 당선되신다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1분 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이고 아주 향 깊은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지원금 25만 원, 금정구 예산이 약 6천억
6,200억 정도 있는데 6,8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추경 기준으로 6,200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15만 원을 전부 다 1인 모두에게 지급하시는다는 말씀인가요? 아, 예, 그 지급하는 방식은 뭐 네. 추경을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 일시금이 어렵다면 또 분할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방식이 그러니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좀 큰 질문이었는데 예, 갑자기 예. 또 이제 세부적으로 아니 이제 가서요. 이제 그걸 예, 이제 마무리해 말씀을 주시면, 하시니까 예, 마무리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유재성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의 권한 역할 모두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또 예산 안에서 민생을 챙기고 해야 하는 부분 또한 네.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은 특히 재정 자립도가 17%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새로운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결국은 국비와 부산시비에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25만 원을 했을 때 제가 대충 계산해도 거의 뭐 그죠 후보님? 예.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조금 우리가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약 정말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 예. 의 힘이 강한 야당의 후보가 훨씬 더 이걸 집행하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량이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질문이 좀 큰 질문이었는데 답이 좀 더 디테일한 그 답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맨 나중에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한번 쟁점 토론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후보자님들의 판단에 맡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이제 두 번째로 가볼 텐데요. 정말로 이제 중요한 지역 이슈들이 나옵니다. 지금 구 침례병원,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침례병원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 충분히 동의하고 계신데, 이 방향을 아마도 공공병원 하나, 공공의료 쪽에서 찾고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지역 현안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김경지 후보님 말씀 먼저 2분 듣겠습니다.